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공복 워킹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K독서대학에서 다양한 관점의 책들을 그동안 읽어보니까 걷기는 공복에 걸어도 좋고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듯 걸어도 좋고 언제든 걸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 식후에 중강도 걷기나 뛰기의 수준이 아니고 공복에 너무 힘들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요. 걷기도 어떤 자세로 걷느냐, 어떤 타이밍에 걷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걷느냐에 따라 그 걷기의 효과가 완전히 다른데요. 걷기에서 그중 식후 걷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식후 걷기가 왜 필요한지, 몸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공복 걷기가 왜 몸에 필요한지, 몸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그 공복 걷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공복 걷기는 한마디로 다이어트도 되고 병에 걸리지 않는 몸도 되고 피로를 느끼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복과 걷기를 조합한 이 공복 걷기가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12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1. 공복 걷기는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2. 공복 걷기는 불필요한 지방을 감소시켜서 다이어트 효과도 크게 하고요. 3. 공복 걷기는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서 혈액도 깨끗해지게 하고 4. 공복 걷기는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5. 면역력도 최대로 상승시키고 6. 암에 걸리기 어려운 체질로 바뀌고 7.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을 예방하고 8. 근육도 생기고 뼈도 튼튼해지게 하고 9. 부부 생활도 강해지고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10. 대사증후군도 해소되고 11. 나른함도 사라지고 12. 머리도 좋게 하는 등 정말 걷기만으로도 놀라운 건강 효과들이 많이 있지만 식후에 하는 식후 걷기도 위장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좋고 혈당 건강을 지키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공복과 걷기를 조합한 공복 걷기도 이렇게나 많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학 박사인데요. 혈액 내과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대 의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난치병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병원 등에서 자연요법도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고 저서로는 암도 생활습관병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 낫는다.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등이 있는데요. 그럼 공복 걷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공복 걷기 건강법을 실천함에 따라 생활습관병, 질환, 질병 등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과식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하반신이 쇠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났던 건데요. 과식으로 위장이 지쳐 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지면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는 몸, 만성적으로 쌓이는 몸이 되는데 반면에 공복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날그날 쌓이는 노폐물, 독소, 불필요한 체지방을 없애갈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건강한 습관으로 충실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건강한 몸이란 우리가 집안에서 매일매일 청소해도 매일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몸속에도 대사를 하면서 생긴 노폐물, 독소, 또 잉여분의 불필요한 체지방,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제거해 가면서 결국에는 면역력이 높은 몸,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과 걷기의 조합은 바로 과식과 운동 부족의 조합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책들을 읽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이미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에 따라 동의하는 부분이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K독서대학에서 어떤 책에서 제가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 몇 가지만을 나눠볼 건데요. 이 책에서는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병의 증상은
혼탁해진 혈액을 정화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열, 발진, 염증 등 이런 것들이 다 혈액을 정화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급성일 때에는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만성적으로 가면 또 그것을 방치하면 동맥경화, 혈전,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 질환과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오염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오염된 혈액이 어딘가에서 정체된 상태, 이것을 어혈이라고 하는데 혈액 오염의 최대 원인은 바로 과식과 운동 부족인데요. 과식이 거듭되는데 운동 부족까지 겹쳐버리면 혈액이 오염되면서 그 오염된 혈액이 정체되면 다양한 질환과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장을 비롯해서 위, 간, 신장 등의 장기가 총동원되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쏟게 된대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한 장기들은 휴식이 충분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과식에는 어떤 것이 과식이 되느냐? 이 책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과식하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당분, 당질,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나쁜 지방,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양 자체가 많으면 다시 말해 하루 필요 칼로리를 완전히 초과하게 되면 그것도 거듭해서 초과하게 되면 그래서 노폐물과 독소,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과식인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먹는 양의 4분의 1로 살고 있다. 남은 4분의 3은 의사가 먹고 있다. 와, 인간은 먹는 양의 4분의 1로만 살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4분의 3은 의사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소식은 장수의 기본. 이런 말들이 있는 거고 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한 연구에서도 소식을 한 쥐는 평균적으로 수명이 40% 연장된다. 이런 결론이 났다는 거 보면 과식은 정말 인류에게 온갖 질환, 질병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식은 양과 질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의 핵심은 총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필요 에너지량은 성인 기준 약 16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인데 또 연령, 키, 활동량 등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한 끼 평균 630에서 700 칼로리 정도 그런 정도로 제한해야 되는 건데 밥 한 공기가 300 칼로리 정도 되는데 단백질과 야채, 양념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먹다 보면 보통 두 끼만으로도 2000 칼로리를 초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간식이 있다면 훨씬 더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일 1식이든 1일 2식이든 식사 횟수를 줄인다고 해도 하루 총 칼로리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면 결국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거고 식사 횟수를 줄이면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그 조합 또는 식사의 양을 줄이고 저칼로리로 완전히 무장해도 이것이 과식이나 폭식과 조합이 되면 이것 또한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매번 칼로리 계산하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매번 칼로리를 계산하게 되면 음식이 음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강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핵심은 총 칼로리를 줄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 이 책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수면 시간을 포함한 공복을 자신의 필요와 라이프스타일과 컨디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70%는 하반신에 있다. 그 무게는 남성은 체중의 약 45%, 여성은 약 36%를 근육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육은 우리 몸의 전체 열 생산량 가운데 40%나 되는 열을 생산한대요. 그리고 근육은 수백, 수천 개나 되는 근섬유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모세혈관이 붙어서 근섬유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과 혈관이 한 몸이 되어서 대량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근육이 하반신에 70% 이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반신의 근육이 쇠약해지면서 모세혈관도 같이 감소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반신 근육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대량의 혈액을 순환시켜서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젊을 때는 근육의 양이 많으니까 혈류량도 충분하고 혈행도 좋기 때문에 상반신보다 하반신이 따뜻한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양이 감소하면 하반신의 열 생산량도 서서히 떨어져서 하반신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따뜻하고 발은 차가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한 조결의 상태가 아니라 두열 족한의 상태가 되는 거죠. 머리는 따뜻하고 발은 차가운 상태.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반신에 존재하는 장기의 혈류도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신장, 부신, 전립선, 자궁, 난소 등 하반신에 있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뿐 아니라 하반신의 쇠약은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암 등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기 전에 또는 다가왔어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이후 건강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신을 단련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여러 가지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반신이 약해지면 그때까지 하반신으로 순환됐던 혈액은 열과 기와 함께 상반신으로 향해서 그 결과 배뇨, 배변, 생리, 출혈 등 아래로 향하는 증상이 억제되기 때문에 배변이나 배뇨에도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여성에게는 하반신에 위치하는 난소의 혈행이 나빠지고 냉증이 생기면서 다양한 여성 질환이나 갱년기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갱년기 장애는 폐경 전후 약 10년 사이에 일어나는 심신의 여러 가지 장애 증상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데 어깨 결림이나 두통, 현기증, 냉증, 안면 홍조, 생리불순, 빈뇨, 우울증, 손발 저림 등 그 증상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중에는 노화 현상과 공통되는 증상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성 건강도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반신의 근력이 쇠약해진 결과라 할 수 있대요. 또 흰머리나 탈모, 이명, 난청, 백내장, 노안, 피로감 같은 눈에 나타나는 질환, 전립선 이상, 성기능 장애, 무릎 통증, 다리 부종, 야뇨, 빈뇨, 요통,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반신의 쇠약에서 비롯됐다는 건데요. 와, 정말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하반신의 쇠약은 만병의 근원이 정말 많네요. 그래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중요한 하반신의 근력을 높이는 것, 강화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강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식으로 인한 혈액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운동 부족으로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반신의 근육이 쇠약해지면 온갖 질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하는 것, 특히 하반신의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걷기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걷기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복 걷기면 의사가 필요 없다. 또 중요한 것은 공복일 때 근력을 단련하면 살이 더 잘 빠지고 젊어지며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 바로 면역력이 높은 몸, 이런 몸을 만드는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걷기는 하루에 1만 보 이상이 이상적이지만 1만 보 이상을 걸으려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0분으로 만보와 같은 효과를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간단해요. 등은 똑바로 펴고 배는 끌어당겨 힘을 주고 착지할 때는 발 뒤꿈치부터 닿게 하고 그러면서 보폭은 넓게 해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또 걷기 1만 보를 칼로리 소모로 바꿔보면 약 3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연령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서 조금씩 걸음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걷는 것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기를 최소 10분에서 20분 이상으로 꼭 넣는 게 좋겠고요. 그게 바로 중강도 걷기가 되죠. 와, 이렇게 해서 공복과 걷기를 조합한 공복 걷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건강 효과를 주는지 잘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하루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펴보시면서 공복 걷기를 어느 시간대에 넣을까? 내가 공복을 하는 시간대에 걷기를 포함시키면 되는데 아침이면 좋을까? 저녁이면 좋을까? 그것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잘 계획해 보시면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580에서 490년경의 생애를 살았던 피타고라스. 그도 일생을 소식으로 일관하고 일일 이식에 검은 빵, 채소, 과일, 벌꿀 등을 즐겨 먹었고 이를 통해 장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병은 과식에서 비롯된다. 되도록 적게 먹으라. 그러면 그대의 몸은 건강해질 것이며 정신도 드높아져 질병의 신도 그대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건강한 공복 걷기를 통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